지난해 이제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네.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그렇죠. 군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충격적이었죠. 이거 무인기를 네, 이제 네. 보란 듯이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반응하기 바라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거죠. 사실은 저게 북한의 가장 그 심장에다 칼을 들어댄 거랑 같지 않습니까? 목이나 심장에. 왜냐하면은 북한의 중심이 평양이고 네. 그 중에서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만이 아니라 전단을 뿌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단 내용은 북한 입장에선 최악이죠. 북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최고존엄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이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예전 같으면은 바로 북한 군부에서는 자신들의 충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했어요. 실제 그걸 만약에 안 하면 숙청당했을 거예요. 네. 보통 때 같은 그 그럴 수 정도면은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완전히 국지전이 일어나고 날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더 대응하고 맞대응하다 보면 국지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천운이었다고 봐요. 국제 정세가 북한이 수사적 위협만 하고 대응을 실질적인 군사 도발은 하지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그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탄약 실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북한에서는 무기를 많이 러시아에 수출했고 더 중요한 건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만여 명의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은 두 개 전선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수사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의 한반도 내에서는 러시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았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그게 아니었으면은 네. 아찔한 상황이 네. 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지전 아까 언급하셨지만 네. 국지전을 우리가 본다, 네. 그걸 목격한다라는 것은 윤석열이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그렇죠. 내란을 성공시킬 그렇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사실 비상계엄의 네. 조건이 그거잖아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부분이 다 북한 변수에 전시도 북한에서 도발을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 사변도 전쟁과 같은 거니까 그런 거고요. 네.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북한의 도발에 의한 비상 국지전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90%가 북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어떻게든 자극을 해서 도발을 유도했던 전쟁을 유도했던 이런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 분야를 지금 먼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윤석열을 또 구속시킬 수가 있고 네. 또 이것은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국가 네.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좀 보고 있어서 어제도 관련 수사도 하고 있고 윤석열도 이제 출석 요구를 할 때 이 부분을 넣더라고요. 외환 관련된 얘기를 혐의를 넣기 때문에 의혹을 넣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정말 북한이 대응을 안 한 게 너무 다행인데 이게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무인기 가서 막 어떻게 보면은 들키는 이 상황을 박수치고 좋아했다라는 증언도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통상 예. 무인기를 보냈는데 평양에서 발끈했잖아요. 네. 평양에 우리 무인기 한 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발끈하니까 실제 윤석열과 김용련이가 좋아서 박수쳤다라는 어떤 증언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조사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걸 북한에서 발끈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걱정하잖아요. 북한 도발하면 어떡하지 하고 국민들 생명과 국민들의 그 목숨을 지켜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좋아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진짜로 큰 문제 중에 문제죠. 그죠. 좋아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친다라는 저는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반응과 태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정권 유지와 앞으로 장기 집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에도 비상계엄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 언급을 하셨었는데 네. 계엄 준비 정황이 현실화가 됐다면 당시 군 내부에서 어떤 지시나 움직임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10월 달에 무인기는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확인이 됐는데 네. 11월에도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하잖아요. 네. 사실 비상계엄을 11월 달 또 한 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청문회 때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밝히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보에 의하면은 HID 요원들을 선발을 하고 네. 선발된 인원을 11월 달에 한 2주 대기를 시켰어요. 인원들은 휴가 보내지 마라. 대기시켜라 해서 대기를 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없었던 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 푸른 걸로 봐서는 네. 비상계엄을 그때도 준비하다가 여건이나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확히 좀 밝혀야 되는 거죠. 네네. 이 외환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고 네. 이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서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거는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무인기 파트는 네. 수사를 하면은 밝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환은 사실은 밝히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대통령과 윤석열과 김용현은 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마음에 있지만 문서로 그걸 도발 유도해라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말로도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지니까 이걸 강하게 대응해라. 네. 다시는 이렇게 못하도록 북한의 의지를 꺾을 정도로 간담이 서늘하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군에서 밑에서는 그걸 믿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밝히기가 사실 어려운데 수사를 하면은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단지 만드는 과정, 전단지는 누구 지시로 만들었는지 평양에 떨어진 전단지 그렇네요. 어느 조직이 만들었고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전단지 문구를 왜 그렇게 했는지 하고 그다음 무인기도 개조를 했잖아요. 네. 전단지를 뿌릴 수 있게 전단통을 부착하고 네. 그 부착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무인기를 개조해야 되는 거고 개조하려면은 글쎄요 드론 사령부 자체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ADD 또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ADD 요원들을 파견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수가 있고 그럼 언제부터 이것을 획책했는지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왜 그런 건지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는지 수사를 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네. 공수처에서 거기 드론 사령부에도 방첩사의 요원이 파견 나가 있어요. 그 방첩사 요원 파견 나간 방첩사 요원은 드론 사령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방첩사에 보고해요. 네. 그러니까 이 드론을 띄우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했던 그런 것들 자료나 이런 근거들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드론사에서는 12.3 내란 이후에 12월 8일인가요? 얼마 있다가 바로 컨테이너 한 대가 불이 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는 무인기의 갑자기. 그 부품이라든가 네. 전단지나 전단통이 있었다라는 제보들이 있어서 제가 조사해야 된다고 의혹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증거인멸이 실제 있었는지까지도 네. 수사를 하다 보면은 증거인멸은 또 누구 지시로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외환죄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샅샅이 뒤지고 진상을 밝히면은 네.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네. 자, 고담 승리님이 김병주 의원이 엄지척하고 또 응원을 네. 하고 계시고 김희영님이 무인기 보내고 도발을 유도했는데도 김정은이 공격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